자유한국당이 7월 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 모양입니다. 자, 홍준표 전 지사는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친박에서 직접은 안 나서더라도 한 명을 내세우고 또 뭐 나경원 의원이나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유한국당은 누가 대표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복원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나 보수 지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조사는 다 거짓이다. 저도 여론조사의 상당한 부분은 거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론 자체가 정말로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밴드웨건 현상에 의해서 여론이 여론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오늘 갤럽 조사에서 2% 내려가서 48%, 자유한국당은 10%, 국민의당은 8%,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7%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 안팎, 어떨 때는 또 한 자릿수, 많아봤자 13, 13에서 한 8, 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합친다 하더라도 17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선 때 지지율 24%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바른정당과의 합계 31%에도 턱없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보수가 다 사라져 버렸느냐? 제 아는 한 미국 친구는 한국의 보수가 이제는 도대체 몇 프로냐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도 자기들 딴에는 나름대로 인사청문회에 보이콧도 하고 반대하고 야성을 드러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존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심각하게 현 상황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보수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나 지도부, 바른정당의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그걸 좀 깨닫고나 있는가? 이 시대의 보수의 가치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요, 이번 자유한국당 정당대회에서 홍준표를 막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대표로 앉혔다가 내년 지자체 선거 6월달에 있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확실히 패배할 것이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에서 100% 다 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드러내어서 용도 폐기하고 당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연실색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길 생각보다는 집구석 안에서 망하더라도 지버리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권력을 잡고 상대를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냐. 정말 이 말이 참말이라면 구제불능의 단계에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유승민 합계가 30% 수준의 최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홍준표 후보가 저런 식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니면 25%를 절대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둘이 합쳐서 얼마입니까? 6.8에 24.1 합쳐서 딱 31% 좀 안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 24.1%인가 머물렀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을 하는 것이냐. 빤한 대로 빤하게 선거운동을 하다가 졌다라는 겁니다. 자, 대선 결과를 어차피 뒤집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광범위한 계층을 상대로 보수의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버리고 간 계층을 대상으로 20대와 40대의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또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24%는 넘었을 거다. 30%는 넘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08%를 얻었습니다. 사실 남들 다 발묶어 놓고 몇 달 전부터 혼자 뛰었는데 혼자 뛰어서 41.08%를 득표했다고 하면 이 또한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라 마지 못해서 찍어줬다고 봐야 되고 투표율이 75.8%인가 그렇기 때문에 4명 중에 3사람은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전체에 모두가 투표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30%를 얻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30%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찍어주기에는 못마땅한 부분이 많아서 꺼리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참패를 했고 또 지금 보수정당 지지율이 10%, 6%, 7% 하는데도 이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상투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내지 집구석 싸움이 그냥 만연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요. 제가 생각할 때 강남 좌파 비서단 패션 의원들 데리고 절대로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 가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밀어주자 어쩌자 정권에 협조해주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무엇 때문에 협조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 정신도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머지않아서 자유한국당으로 또 도망을 갈 겁니다. 원내 교섭단체는 유지되지 않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바른정당의 차기 당권을 놓고 뭐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누가 하더라도 저 정당은 이런 식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유승민 의원이 도원 결의를 맺은 몇 사람을 데리고 정의당처럼 소수지만 한마디로 사무실 하나 열어서 보수 이념 정당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른정당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20명 데리고 가봤자요. 효과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과 후속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가면 문재인 정부가 죽을 쏘도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과는 별개로 자유한국당이 그런다고 대안으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지난 보수 집권 9년에 대해서 저는 정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보수가 가져왔던 가치관에 대해서 새로운 반성과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수구 꼴통적 행보로 반복되게 대형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솔직히 친박과 비박이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하지만은 여기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똥 묻은 사람이 오줌 묻은 사람 나무라는 격으로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자, 현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지만 문재인은 현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서 아주 감성적인 코드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서 기획해서 요런 식으로 소통 행보와 탈건의 행보를 해서 지지율을 관리해가는 꼼수를 후보 시절에 이미 다 준비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국민이 홀려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파헤치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문재인 진영처럼 국민들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감성적인 코드가 뭔지, 뭐에 목이 말라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라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시험을 쳐서요 점수를 따려고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내지릅니다. 예? 공표 아니면 꼬표라서 겐또 때리면 그 중에 기본 30점은 나오겠지 하는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야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다 무너지면 가만히 보니까 사드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완장을 차고 패거리를 짓고 한다. 우리는 가만히 반대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 앞에 감이 떨어질 거다. 그때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 자, 다음 총선은 3년 남았는데 우리가 일당된다. 지금 이 생각 딱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다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뭐 합니까? 110명쯤 되는 의원들이 어디 가서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무슨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한다 해놓고 그 앞에서 보인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럴 줄 알고 안 가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충고를 해주는데도 정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머리라도 다 밀어버리고요. 저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네? 추리닝이 있고 노량진 가면 백수들이 있는 추리닝이 있지 않습니까? 풍참 노숙을 한 3일쯤 하면서 이 속죄의 예? 노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보수를 하겠다고 쇼라도 한번 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쇼통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 쇼라도 하는 사람하고 쇼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봤을 때 정치가 쇼인 줄을 모르고 하는 겁니까? 정말로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저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국정교과서가 그냥 폐기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높으면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저같이요 아무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제가 당이 있습니까?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보호장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 종편에 나가는 것도 거의 다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 똑바로 해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외치는데요. 아니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 따위로 처신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요. 전당대회에서 뽑아본들 한 명 올려놓고 밑에서는 빨리 죽어라. 네 나무에서 빨리 떨어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같이 당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왜? 흩어지면 둘 다 죽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니는 죽었고 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저들이 친박이라고 대통령을 10년 이상 10몇 년씩 모시면서 저지경이 되게 했다면 나 정말 책임을 지고 이 정치를 그만두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열 손가락에 꼽을 만큼은 나와야 정상인 게 이게 사람 같은 정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 밥에 그 나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와서 전 국민을 웃기게 만들었던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요. 그런 사람들은 당내에서 숙청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유라를 국회에서 빨았던 그런 사람들은 당내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당내 누군가는 소장파는 정풍운동이라도 벌리자고 해야 되고 우리가 기득권의 노예가 아니었냐라는 소리도 어디선가는 나와야 되고 이제는 박근혜와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도 어디서는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는 죽으나 사나 박을 안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왜?
친박들 중에는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것도 정상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습니다. 바보는 행복합니다. 고민이 없으니까. 자존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밀고 왔던 걸 전부 폐기를 시키는데 왜 그러냐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자 하니까 창조경제 박수치고 초이노믹스 박수치고 예? 국정교과서 박수치다가 이제는 문재인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뭐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알 바 아니다라는 이게 정치인들입니까? 백서도 없고 반성도 없고 속죄도 없고 투쟁도 없고 과거의 야당은요 툭하면 정풍운동이 벌어져서 사쿠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 사쿠라 사시가 물러가라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자 지금까지 당내에 있는 구태들은 베끼고 새로운 정치하자. 옛날에 60, 70년대 민주당에서도요 계속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인재도 커지고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야당이 생존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고 야당다운 야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청문회 보이콧하니 청문회에서 뭐라고 짓는다고 그게 야성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가 방향은 알고 솥대든 물솥대든 사슴대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분노나 자존심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드가 이 지경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당사 앞에 사드 한마디로 철회하려는 이 문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플래카드 하나 걸고 전 의원들이 국회에서 한마디로 철야 농성이라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가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보이콧이다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애초에 사드도요. 사드가 뭔지 뭐 오든가 말든가 귀찮은데 정부가 갖다 놓는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새 정부가 또 지연시킨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까? 정말로요. 이 때리는 시험만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저는 문재인 정부보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들, 바른정당의 이런 행태들이 더 정오스럽습니다. 이따위로 야당하려고 하면요. 정말 간판 내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무소속으로 사쿠라 의원들이나 헤쳐 먹으십시오.